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창업촉진지구는 창업도시 부산을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지구를 만든 건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 지역의 창업 생태계 현주소와 창업촉진지구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유창호 교수, 펜몬스터 이동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가 산업별로 특화된 창업촉진지구 6곳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우선 창업촉진지구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창업촉진지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획되어진 지역을 일컫는데요. 작년이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부산시가 창업자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창업촉진지구입니다. 네. 왜 꿈과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창업자들에게는 자금력이라는 돈이 아주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런 자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라는 그런 선물을 준 것이 바로 창업촉진지구 이제 지정이 되겠습니다. 네. 6곳이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선정된 곳이 어딘가요? 예. 산업별로 특화시켜가지고 6개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센텀지구고요. 네. 두 번째가 서면 문현지구고 세 번째가 부산역 중앙역 중앙동지구고요. 나머지 네 번째가 영도지구, 그다음 5번째가 사상의 이제 스마트지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가 대연용당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당초 계획 안에서 원래 5개 지구였는데 마지막에 대연용당지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부산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대연동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네. 이런 곳이 사실 청년 창업에 가장 특화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당과 그리고 대연 쪽에 이제 이런 특구 지역이 지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청년 창업을 특화시킨다 그러면요, 도시재생과 연계돼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5지구랑 마지막 대연 용당지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대연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이제 활동과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력 양성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가장 건가요? 중요한 게 인력 양성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대연동 일대에서 많은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인력 양성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개 지구가 창업촉진지구에 선정된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접근성입니다. 교통 여건이죠. 네. 두 번째가 창업 인프라의 이제 집적된 수준. 그다음 세 번째가 그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크냐. 네. 그걸 봤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구의 장기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런 네 가지 기준을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곳만 좀 놓고 설명을 해주시죠. 센텀 지구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센텀 지구를 부산 시민이라면 다 아시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센텀 지구인데 네. 실제적으로 여기 젊은 창업가들이 아주 많이 포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 기관들이 센텀에 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경제진흥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디자인 센터도 있고 영상진흥위원회도 있고 네. 다양한 창업진흥 지원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 IT 또 말씀드린 영상 관련 기관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텀이 부산의 대표적인 기술 창업 이제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창업 인프라 수준이 집적 수준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된 곳이 센텀 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접근성 부분에서도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접근성으로 따지면은 제일 좋은 곳이 부산역 중앙동 지역이죠. 아, 외곽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올 때 KTX 타면 2시간 반 만에 오기 때문에 네. 부산역에서 요즘에 아주 많은 그런 창업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직접 창업을 하고 계시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산의 창업 생태계는 좀 어떻게 조성된 편인가요? 현재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된 것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창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창업 생태계 조성이 가장 이제
도시에서 중요한 이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창업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많은 박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과, 즉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 얼만큼 났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기업이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IPO를 한다든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요.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이런 것을 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원할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과 좀 비교했을 때 네. 뭐 창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편인가요? 쉬운 편인가요? 타 지역에 비한다기보다는요. 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권에서 많은 도시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해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해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아시아권으로 그리고 물류 차원에서든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창업 촉진지구를 선정한 것 자체가 부산시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뭐 해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한 장점. 예, 뭐 장단점, 뭐 저는 뭐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산이 실제적으로 그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 지금까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기업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관광 이미지로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었고, 실제 저도 뭐 주변 친구들한테 뭐 부산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하면은 뭐 해운대나 광안리, 남포동, 자갈치 이런 관광적인 이미지만 좀 많이 내세웠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저도 좀 갈증이 좀 많았었는데 예. 이제 그런 단점을 통해서 이제 좀 제가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창업을 통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뭐 부산 기업 아니면 한국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부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게 뭐 단점을 통해서 이제 장점을 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부산의 뭡니까 그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창업 도시로 이미지 전환을 통해 가지고 부산의 발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뭐 미국이라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죠. 창업 도시라고 하면은 네. 한국은 창업 도시가 뭐 누구냐 바로 이제 부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부산시의 포부고 뭐 좀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창업 촉진지구랑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맞춰서 가려면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장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산만의 어떤 창업 소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부산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부산의 어떤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천혜의 자연환경. 예, 뭐 바다도 있고 바다가 또 없는 네.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네요. 영도지구, 네, 영도지구가 특화지구로 선정된 게 그런 뭐 부산의 의지죠. 뭐 지금 부산 하면은 항상 해양산업, 해양 쪽으로 항상 이미지를 만들어 왔었고 네. 그 연장성산에서 뭐 부산의 이미지를 뭐 다른 산업으로 뭐 탈바꿈하는 것보다도 다른 산업과의 탈바꿈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지속 가능성으로 어떤 것이 이런 해양 산업이죠. 네. 그 해양 산업 쪽으로 영도지구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 거기에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해양 공공기관들이 부산 쪽으로 다 영도로 다 왔거든요. 네, 네. 그러므로 해가지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 산업 기반 지역이 바로 영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대표님의 젊은 네. 젊은 목소리가 좀 듣고 싶은데 창업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이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사실 취업의 대안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의 목표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에 뭐 공시족들이 정말 뭐
가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네. 좀 이게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춘들 전 굉장히 뜨겁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주로 어떤 것들을 이제 도전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지역의 창업 트렌드는요, 사실 서비스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 오토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제 하드웨어 창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신의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면서 무언가 만들어서 제조업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메이커 창업도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실제로 서비스업에서 다양한 융합 창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빠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또 창업 촉진지구가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좀 또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실제 지금 6개의 지구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이 선정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부산시가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도 잘 분배가 됐고 뭐 산업적으로도 실제 5가지 산업이 선정이 된 거이다 플러스 알파가 바로 그 대연 용당 지구거든요. 네, 그쪽에 네. 인력 양성 측면에서 산업과 인력 양성 두 가지 토끼를 이제 다 잡는 그런 취지로 부산시가 딱 6개를 선정을 잘 했고 이 선정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들이 그 아무리 이렇게 선정을 잘해주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뭐 법적인 문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뭐 커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규제 때문에 못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에서도 이런 규제를 좀 어느 일정 수준 좀 열어준다든지 그런 규제를 좀 줄여주는 그런 샌드박스 도입이 네. 좀 절실히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원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지원이 끊겼을 때 이런 창업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런 뭐 인력적인 교육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교육 이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자생력을 기울 수 있도록 네. 부산시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경우 이제 청년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청년 시장, 청년 모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자생력을 잃고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원이라기보다는요. 그 네. 실제 말씀하신 것 청년몰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보면은 부산시 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각 기관들마다 아주 독립적인 그런 기관들마다 자체적인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그런 자체적인 사업들을 좀 통합 관리해 가지고 네. 뭐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각각의 조직들이 따로 뭐 해청호 해가지고 따로 노는 것보다는 네. 부산시가 하나 좀 통합적으로 해줌으로써도 충분히 그 역할이 되고 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청년 사업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에서 이런 것들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첫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런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정책이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는 이제 사업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형태의 이제 뭔가 지속적인 형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 무엇보다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통폐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기관마다 경쟁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그 사업들이 좀 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통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민간 기업들의 이제 협업도 무조건 경쟁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아니라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전국적인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는 협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창업 생태계 메카를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부산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이외에 또 혹시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그런 도시가 있을까요? 현재 실리콘밸리 형태의 이제 창업이 사실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 형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중국 심천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3차 산업 기반의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가까운 후쿠오카도 요즘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안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그런 이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인구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창업 촉진 지구로 선정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중심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뭐 결론인데요. 네. 실제 지금 6개 창업지구 촉진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히 그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표출해서 뭐 최종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선정된 게 대연 용당지구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네. 자기가 뭐 자기 지구가 선정이 안 됐다 해가지고 뭐 무관심으로 그냥 뭐 동쾌하지 마시고 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관심을 기반으로 해야지 부산시도 힘을 얻고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심이 정말 좀 중요하고 뭐 이런 창업 관계자들 다 나아가 가지고 부산 시민 모두 다 이런 창업 촉진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창업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부산에 와서 아이디어만 보여주고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아무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한국에서의 부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홍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부산 뭐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뭐 사람들 뭐 부산 시민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부산시도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힘이 모든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이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창업촉진지구 지정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거에서는 사실 부산이 창업도 굉장히 좀 타도시에 비해서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거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많은 민간에서도 함께 이제 동조해서 이런 이제 창업 촉진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업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이제 거점으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창업을 해서 사실 실패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던 창업을 조금 한번 돌아본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파트너였습니다. 뭐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처럼 사업을 그리고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이 아이템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요. 네. 그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교에서 창업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피를 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망설이는 청춘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창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속담에 7.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창업으로 치면 뭐 통동원리라는 것인데 네. 일단 시작해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강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하지 않고 겉에서만 통도 밖에서만 보면은 통로 안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죠. 네. 창업도 시작을 안 해보면은 그 생태계를 모르고 뭐 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만 하시는데 실제 창업을 해보시면은 어려움도 느껴보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본인이 단련되고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뭐였든지 다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제2차 창업, 3차 창업을 댐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공적인 창업가로서 창업 기업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시작이 반이죠. 시작은 네. 어렵겠지만은 어떻게든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산시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지정한 창업촉진지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창업도시 이미지를 만들려고 부산시에 노력하는 것이고 네.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든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라.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창업도시 메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창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